네,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뭘 했었냐? 디지털 입력을 했습니다. 아니, 출력이죠. 출력을 했습니다. 먼저 출력을 해본 거예요. LED 같은 거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는 입력을 받아보자는 거죠. 입력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은 텍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텍트 스위치는 딸깍 딸깍 하면 누르면은 누르고 있는 상태는 여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와 B의 연결 상태를 갖다가 이 스위치가 뭐 예를 들어 눌러주게 되면 이 회로가 닫힌 상태가 되죠. 즉 폐회로가 되는데 폐회로가 됐을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전기가 흐를 때는 1,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정말 간단해요. 어, 이렇게 잠시만요. 바로 이거는 이 코드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킷, 요 회로는 좀 살려둘게요. 살리고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고 일단 만들기 전에 우리는 회로를 먼저 좀 볼 거예요. 아두이노 기판에 그다음에 브레드보드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먼저 앞서 그 준비한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보면은 시리얼 비긴 96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핀 모드는 5번 핀 인풋 풀업입니다. 인풋 풀업.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 인트 버튼 디지털 리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핀 모드는 5번은 일단 인풋 풀업. 우리가 인풋에는 두 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인풋이 있고 풀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가 어떠한 핀 모드를 쓸 거다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것에 디지털 리드, 즉 위에서 5번 핀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읽어보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버튼, 즉 우리가 디지털 5번 핀에서 읽은 버튼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시리얼 프린트 ln, 즉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숫자를. 그리고 그것을 몇 초 간격으로 한다? 약 0.5초 간격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회로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먼저 전체 요소로 바꾸겠습니다. 저 누른 버튼이 있죠? 누른 버튼. 누른 버튼을 여기다 꽂아줄게요. 그리고 뭐다? 항상 그라운드는 존재해야 된다. 항상 그라운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음, 이쪽 연결해서 아까 몇 번, 5번 핀이었나요? 5번 핀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게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주게 되면은 1, 1, 1, 1 나오죠. 1, 1, 1, 1 나오게 되는데 얘를 눌러주게 되면 0, 0.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조금 제가 동작이 매끄럽진 않지만 어쨌든 0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input 풀업이라고 했습니다. 풀업, 풀업. 근데 현재 지금 0에서 1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죠. 누르기 전까지는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멀티미터를 연결해 볼게요. 멀티미터 연결하면 조금 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멀티미터가 어디 있나? 멀티미터가 어디 있을까요? 멀티미터가. 아, 여기 있네요. 멀티미터가 여기에 있고요. 멀티미터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하나는 마이너스에다가, 하나는 플러스에다가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어, 해가지고 누르면 0볼트, 누르지 않으면 1볼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가 가능한 거거든요. 즉, 1볼트가 들어간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현재 5볼트가 이 사이에서 전류가 흐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5볼트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쫙 흘러가 버리면서 이 바이어스가 이 두 개 사이의 전압 자체가 0볼트가 돼 버리는 거죠. 왜? 전류가 흘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런데 얘를 갖다가 또 뭘 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LED가 있어.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물론 내가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를 연결시켜서 아두이노는 기본적인 동작을 갖다가 구현하고 있고 스위치가 눌렀을 때 버튼이 켜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살려놓은 것을 다시 불러와 봅시다. 살려놓은 거 다시 불러와서 일단 뭐가 필요하냐? 스위치를 받겠다. 즉 신호를 받겠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금 하면은 LED가 반복적으로 켜질 거예요. 왜냐면 현재는 그냥 스위치가 없이 그냥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누른 버튼 여기다가 스위치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하나는 그라운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3번 핀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번 핀은 아직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번 핀을 갖다가 우리가 지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 핀이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스위치를 동작시킬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int 스위치를 3번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정을 했어요. 그럼 지정만 하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얘가 읽는 건지 또는 출력하는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읽을 거다. 핀 모드를 지정해 줘야겠죠? 핀 모드를 지정해 주고, 스위치, 핀 번호가 몇 번? 3번. 그리고 얘는 인풋, 풀, 업 모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런을 하잖아요? 그냥 켜질 겁니다. 켜지고요. 켜지고요. 지금 열 핀이 지금 13번에 꽂혀 있어서 안 되네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켜지기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결국엔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불이 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눌렀을 때, 눌렀다, 눌렀다, 눌렀을 때만 켜져라. 그리고 누르고 난 다음에는 스위치를 띄었을 때는 꺼져라.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면 눌렀을 때만 켜고 싶다. 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만약에, 뭐뭐 할 때, 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if죠, if. if digital read, 뭐? 스위치 값. 스위치 값을 읽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죠? 풀업에서, 풀업 모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르지 않았을 때 뭐가 나오고 있었죠? 5V, 즉 1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스위치를 연결해 줬다 라고 했을 때 하이일 때 불이 켜져야 되는 건가요? 로우일 때 켜져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스위치를 누를 때 불을 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르지 않았을 때 불을 켜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바로 스위치를 갖다가 어, 눌렀을 때, 즉 아래로, 즉 0이 되었을 때 나는 불을 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로우가 되겠죠. 로우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때 돌리는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오류가 났네요. 어디가 오류가 났을까요? 스위치, 인풋, 풀업. 잠시만요. 디지털. 제가 오타를 쳤네요. 디지털인데, 디그탈을 썼네, 디그탈을. 디지털. 다시 보기 해보겠습니다. 도착하나요? 아까는 불이 켜졌었는데 분명히 이제는 불이 안 켜지죠.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죠? 지금 눌렀을 때 켜지게 되죠. 아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인해서 동작을 제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도대체 if 구문을 배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if 구문으로
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실제 필요한 부분 센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if 구문이 필요하다. 물론 포나 while 구문도 중요해요. 포나 while 구문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실제 이 루프라고 하는 보이드 루프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반복적인 동작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동작만 가지고서나 하면은 아마 포 구문이나 while 구문이 루프로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스위치잖아요. 스위치, 이거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센서로 바꿔볼게요. 센서로 무슨 센서 써볼까요? 저 포토레지스터 센서 써볼까요? 자, 포토레지스터 센서입니다. 이건 없앨게요. 번호는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불이 켜졌을 때가, 어, 밝은 상태고, 불이 꺼졌을 때가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 센서를 누르면 불이 꺼진 상태, 어두운 상태가 되죠? 얘 한번 켜볼게요. 일정, 어, 잠시만요. 왜, 아이고, 이게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켜보겠습니다. 그쵸. 여기에 내가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은 풀업 모드에 의해서 결국엔 내가 저 그 LED를 갖다가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뭐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if 부분과 그 다음에 input, output을 갖다가 동시에 매니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새로운 걸 재밌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센서로 갖다 불을 켰지만 정답을 맞췄을 때,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정답 맞췄을 때 한번 프로그램 한번 돌리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좀 꼬일 수가 있는데 혹시나 꼬이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덧셈 뺄셈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덧셈 뺄셈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 먼저 함수를 그러니까 덧셈 뺄셈 덧셈만 합시다. 덧셈을 할 때 함수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2라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앞에 더하는 값, 뒤에 더하는 값, 그리고 출력값 총 3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는 C 뿔뿔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 make a question. 문제를 만드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퀘스천이라고 할 거고요. 자, 퀘스천하고 넘버 원 앞에서 랜덤으로 뭔가 데이터를 뽑아낼 거예요. 넘버 원, 그다음에 n2는 넘버 2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를 갖다가 1과 10 사이에서 뽑아라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그리고 요 문제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뭔가 해야 되냐? 여기는 함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make a question이라는 함수를 뒤쪽에서 쓸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저는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리얼 비긴 960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얘를 핀 모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 보이드 셋업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랜덤 시드 해가지고 아날로그 리드 A0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팁이에요. 랜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랜덤을 100%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랜덤 함수를 그냥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컴퓨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 정확히 랜덤이 아닙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날짜 또는 시간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랜덤 그러한 그 난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A0 값은 A0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그냥 0이 아니라 노이즈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기반으로 랜덤 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이 랜덤이란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메이커 캐스천 함수를 돌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랜덤, 그 다양한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좀 깊게 하다 보면은 랜덤이라는 함수를 만들게 될 텐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 좀 지우는 이유는 한글은 여기 좀 깨집니다. pg start 쓰겠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f 구문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if 구문을 집어넣어 줄 건데 if 구문은 이렇게 보이드 루프를 그냥 다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이드 루프를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어베일러블 0보다 클 때, 즉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동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user answer serial print int입니다. 즉 내가 집어넣는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serial rea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넣었던 그런 느낌표 아니면 어떠한 숫자들이 그 ASCII 코드화 시켜가지고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시리얼 어, 어, 이 시리얼이 끝부분에 파스 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게 AI 같은 경우도 파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파스 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받아들이는 인트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뽑아낼 때 그냥 뽑아낸 것이 아니라 인트라고 하는 숫자 그 값 그대로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 앤서과 위쪽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랜덤 함수가 앤서예요. 즉, 앤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만들어낸 값이 만들어냈던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앤서는 여기서 내가 집어넣은 입력 값이 뭐 0이다, 7이다, 10이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앤서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LED를 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LED도 꺼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정답입니다 하면서 띄어쓰기를 좀 맞출게요. 이게 막
띄어쓰기 맞추는 거는 계층 간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고요.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익힐 때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오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라 할까요? right 할까요? right, good 할까요? good, good. 그다음에 이거는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는 오답을 뭐라 할까요? not good이라고 할까요? not good. answer is 땡땡. 이렇게 지어봅시다. 고 항상 디지털 LED 핀은 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LED 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게 저 LED 핀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핀을 다 끈다. 오프일 때는, 틀렸을 때는 다 넣어줘야겠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위쪽은 LED 핀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틀렸을 때는 무조건 다 끄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까지 전부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이커 퀘스천으로 함수를 어,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잘 돌지 모르겠어요. 자, 디버깅을 했습니다. 또 뭐가 틀렸네요.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제가 스위치가 아까 명령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오류가 난 거죠? 자, 오류 없었어요.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리얼 모니터 눌러주세요. 시리얼 모니터 눌러주면은 퀴즈 스타트 해가지고 퀘스천은 6 더하기 7이 나왔습니다. 6 더하기 7을 나왔을 때는 얘는 얼마인가요? 13이죠? 자, 13을 넣었습니다. 굿! 하고서는 LED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꺼졌다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메이커 퀘스천이 다시 나온 거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 넣어보겠습니다. 10을 넣으면은 아마 낫굿이 나올 겁니다. 낫굿이 나오고 아까 LED가 켜지는 것 대신 정답을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지만 LED를 켜는 회로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두 개를 구현해서 같이 이걸 동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도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제어하게 될 텐데, 자동차를 제어할 때도 이 화살표가 네 개가 있잖아요. 앞뒤, 근데 좌우가 있을 텐데, 오른쪽과 그 다음에 위쪽을 갖다가 동시에 제어하게 되면은 얘는 오른쪽과 위쪽을 갖다가 눌러주게 되면 얘는 대각선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대각선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엔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얘가 뭐 모터가 오른쪽만 돈다던가 왼쪽만 돈다던가 아니면 대각선 같이 돈다던가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디지털 리드와
디지털 라이트,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를 섞어가지고 if 구문까지, 우리 앞서 배워선 if 구문까지 쓰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현하는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센서나 그 다음에 어떠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90%는 이해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모터나 아니면 그런 뭐 디스플레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모터 드라이버나 아니면 어떠한 그 함수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결만 잘하고 거기에 함수만 사용하게 되면 실제 글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모터 돌아가는 거, 모터 구동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 거의 여기 가장 중요한 디지털 리드와 다음 주에 하는 아날로그 리드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 필요한 부분은 다 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를 실습을 해보세요. 실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 나는 좀 요거가 헷갈려 그러면 이 헷갈리는 것을 갖다가 뭐 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로드를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거화 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듣는 걸로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하고 나면 거의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가 한 수업을 가지고 본인 거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